오늘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주장을 하는 회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핀테크 기업 업스타트인데요.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발표해서 자기들은 독보적인 기업, 그러니까 캐테고리 오브 원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신용, 대출 분야가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쵸, 엄청나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 이 주장이 그냥 허풍인지 아니면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분석의 핵심은 결국 업스타트가 내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세 가지 기둥이요? 네, 바로 AI 기술, 그리고 자본 마켓플레이스, 마지막으로 제품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전략.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아, 단중히 상품 하나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대출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그들의 거대한 청사진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복잡한 금융기술의 핵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죠. 발표자가 신용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거의 공기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이렇다 할 혁신이 없었다고 지적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쓰는 서비스인데. 발표자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대출 비즈니스가 본질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렵다. 네,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고 이자랑 같이 돌려받는 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위험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 오래된 산업을 막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들인가요? 첫째는 은행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출 받으려면 무조건 주거래 은행 창구로 갔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항공권 최저가 찾듯이 대출 금리도 비교하고 쇼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언번들링이군요. 맞습니다. 발표에서도 이걸 신용의 언번들링이라고 표현해요. 은행이라는 패키지에서 신용 상품만 똑 떼어내서 소비하는 현상이죠. 두 번째 변화는 역시 AI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그냥 유행처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정확한 신용평가 AI를 만들려면 수년간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또 모델을 계속 개선해야 하거든요. 이건 뭐 대부분의 전통은행이나 어지간한 핀테크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거시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은행은 점점 대출에 보수적으로 변하고요. 그 빈틈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사모신용 같은 새로운 자본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고객은 떠나고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돈의 흐름도 바뀌고 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업스타트는 바로 이 균열을 파고든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자신들만의 해답을 설계한 거죠. 첫 번째 열쇠.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AI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기존 신용평가 모델보다 위험을 가려내는 능력이 8배나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좋은 사람 더 잘 골라낸다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섭다고요? 업계에서는 이걸 긍정적 선택, 파지티브 셀렉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업스타트의 AI가 상환 능력이 뛰어난 우량 대출자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업계 최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똑똑한 소비자들은 전부 업스타트로 몰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경쟁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 그들에게는 업스타트에서 거절당했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제한받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 신청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풀의 연체율과 부도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경쟁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건 단순히 좋은 고객을 뺏어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경쟁사에게는 독이 든 성배만 남겨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전략 아닙니까? 거의 승자독식 구조처럼 들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업스타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불어나거든요.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우량 고객을 뺏길수록 경쟁사의 데이터는 나빠지고 모델 정확도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 고리에 빠지는 거죠.
반면 업스타트는 좋은 고객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이 더 정교해지고요. 기술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군요. 발표에서 AI가 비즈니스의 가속기 역할도 한다고 했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AI 모델의 정확도가 단 1% 향상될 때마다 최종 대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무려 13%나 개선된다고 해요. 와, 1%에 13%요? 네, 이게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고객을 데려오는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회사의 이익률은 올라가고 고객은 더 빠르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비즈니스 전체의 효율성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근본적으로 더 나은 상품의 핵심 엔진이군요. 맞습니다. AI가 그렇게 좋은 대출자를 골라내고 심지어 경쟁사의 풀까지 악화시킨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선별된 수많은 우량 대출자에게 돈을 내주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업스타트의 두 번째 기둥인 다대다 매니투매니 마켓플레이스 모델로 이어집니다. 다대다 마켓플레이스요? 네, 보통의 핀테크 회사들이 한두 개의 거대 은행이나 투자사에 의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대한 금융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각기 다른 위험 선호도를 가진 수백 개의 자본 공급자, 예를 들어 대형은행, 지역은행, 신용조합 같은 곳들이 참여합니다. 네. 다른 한쪽에는 신용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부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까지 수백만 명의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고요. 업스타트는 그 중간에서 둘을 실시간으로 가장 지능적인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마치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구매자랑 판매자가 만나서 최적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정 대출 신청건이 올라오면 그 사람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가장 적합한 자본 공급자들이 실시간으로 경쟁하면서 최적의 금리를 제시하는 구조예요. 와, 그 모델의 장점은 뭔가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확장성. 다양한 자본 공급자가 있으니 훨씬 넓은 스펙트럼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둘째는 효율성입니다. 이 경쟁 구조 덕분에 소비자는 그 순간 가능한 최상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요? 바로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회복 탄력성. 네. 만약 한두 개 은행에만 의존하면 그 은행 사정이 나빠지면 서비스 전체가 휘청거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업스타트 모델에서는 일부 공급자가 시장을 떠나도 수백 개의 다른 공급자가 그 자리를 즉시 메울 수 있습니다. 특정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시장 변동에 훨씬 강한 거죠. AI로 최고의 대출자를 찾아내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자본을 연결한다. 두 기둥이 아주 단단하게 맞물려 있군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업스타트는 슈퍼볼 광고 같은 비싼 마케팅 대신 제품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가지 접근법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폭을 넓혀서 고객 한 명과의 관계를 평생 이어가는 것, 즉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아, 생애 가치. 업스타트는 스스로를 단순한 개인 신용대출 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이미 자동차 대출, 주택 관련 대출까지 상품 라인업을 확장했죠. 한 번 고객이 되면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금융상품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업스타트를 다시 찾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곳을 알아볼 필요 없이 업스타트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럴 잠재력이 충분한가요? 네, 실제로 발표 자료를 보면 기존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75%가 자동차를, 4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확보한 고객에게 추가 상품을 판매할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접근법은 바로 그 경험이겠군요. 발표에서 마법 같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계들이 나옵니다. 개인 신용대출의 90%가 단 한 장의 서류 제출도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합니다. 90%요? 잠깐만요. 그 말은 은행 창구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온갖 서류 준비하던 경험이 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하하, 재밌네요.
저도 예전에 대출 받으려고 서류 준비하다가 하루 다 보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심지어 과정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서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리뷰가 많았대요. 방금 대출이 끝난 게 맞나요? 제 계좌에 돈이 정말 들어오는 건가요? 같은 문의들이요. 아, 너무 빨라서 오히려 불안했군요. 네, 그래서 업스타트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당신은 지금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알려줘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업계 최초로 즉시 완료되는 자동차 재융자 상품을 내놓았고 주택대출 심사 속도는 업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다고 하니 이건 단순히 몇 분을 절약하는 수준이 아니죠. 몇 주를 단축시키는 혁신적인 경험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만 들어도 대단한데 이런 전략들이 실제 고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발표에서 언급된 프랭크 그레이엄이라는 고객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사례는 업스타트의 3가지 기둥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서 시너지를 내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네, 프렌이라는 고객이 어느 날 점심시간 직전 오전 11시 53분에 신용카드 빚을 통합하려고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합니다. 평범한 시작이네요. 그런데 불과 10분 뒤 그녀의 대출 신청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완료됩니다. 10분 만에요? 네,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업스타트의 진짜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녀의 대출이 승인되는 순간 업스타트의 AI 시스템이 프렌의 신용 정보를 다시 분석해요. 그래서 그녀가 보유한 자동차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재융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 그리고 곧바로 맞춤형 제안을 보내죠. 첫 번째 거래가 끝나자마자 바로 두 번째 기회를 포착해서 교차 판매를 시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프렌은 오후 12시 5분에 그 제안을 클릭하고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9분 만에 자동차 재융자까지 모두 완료합니다. 와, 결과적으로 프렌은 이 2건의 거래를 통해 연간 $420,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돈을 절약하게 됐고요. 이 모든 과정이 점심시간보다 짧은 20분 남짓한 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낀 완벽한 경험인데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2번째 자동차 재융자 대출을 유치하는 데 들어간 고객 확보 비용, 즉 CAC가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영원. 네, 이미 확보된 고객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최적의 상품을 제안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제품 주도 성장의 실체입니다. 마케팅 비용 없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모든 기업이 꿈꾸는 모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번째 핵심은 프렌이라는 고객과의 관계를 훨씬 더 깊게 만들어서 평생 고객으로 확보할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발표에 따르면 이 전략을 통해 자동차 재융자 사업에서 전년 대비 거의 20배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업스타트가 스스로를 왜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뛰어난 AI 기술만 가진 경쟁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효율적인 자본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가진 경쟁사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소비자 브랜드를 가진 경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3가지, 즉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AI, 효율적이고 회복 탄력성 있는 자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마법 같은 제품 경험에 기반한 브랜드를 모두 갖추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쟁사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조합. 바로 그 조합이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경제적 성벽을 만든다는 거죠.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인상적인 언급을 했죠. 항상 켜져 있는 신용, credit that is always on 이라는 개념이요.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그리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쓰듯 업스타트 회원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마찰 없이 그 순간 가능한 최적의 조건으로 즉시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와, 당장 점심값 $50가 필요하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융자가 필요하든 업스타트 회원은 자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통해 항상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보장받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업스타트가 어떻게 AI, 독특한 자본 구조, 그리고 압도적인 사용자 경험이라는 3개의 축을 융합해서 스스로를 독보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가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더 나은 대출 상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 신용산업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그들의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분석은 주로 소비자와 업스타트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청취자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업스타트의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는 수백 개의 은행과 자산운용사, 즉 그들의 파트너들은 미래에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아, 대출 승인과 가격 책정의 모든 두뇌 역할이 점점 더 업스타트의 AI로 집중된다면 이 파트너 금융기관들은 과연 동등한 협력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업스타트라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하는 하나의 부품이나 고객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앞으로 이 산업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